세계에서 가장 딱한 한국에 가장 72세까지 일하실 수 있다. 그 물류 창고에서 일하는 이분 기사가 나온 걸 봤는데 이분 유튜브에도 출연하셨어요. 대기업 임원 할 때는 신수가 훤하시죠. 근데 이제 여기 택배 상하차로 대기업이면서 택배사 직원으로 부부가 이제 같이 갑작스레 닥친 경영진 일과 사태. 27년간 한진해운 다녔고, 자 4개월 만에 퇴직하고 4개월 만에 같은 계열 중소기업 부사장으로 가서 그래도 그때까지 살만했다는 거죠. 근데 그 이후가 없었다는 거죠. 뭐 이거 보시면 사모님 소리 듣던 과거는 싹 잊었습니다. 이 책도 냈어요. 이제 이런 걸로. 그래도 이분들은 살아남았죠. 살아남아서 나름 이제 노후에 그런 빈곤을 겪지 않고 나름 돌파구를 찾아서 할 수 있는데, 솔직히 이분이 상하차 일을 몇 년이나 더 할 수 있을까요? 지금도 하고 있을까요? 은퇴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노후가 이제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큰일 난다는 거죠. 여기 보세요. 여기 뭐 50대 관리직 재취업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걸 깨닫게 됐고, 마침 유학을 떠난 둘째 아들 학비까지 내주고 나니 위기의식이 들었다. 이봐, 임원이고 잘 나갈 때 이제 보냈는데 유학 힘들죠. 네. 53세 퇴직을 하셨네요. 53세. 굉장히 젊은 나이죠. 자, 한국 대기업 임원조차, 자, 볼게요. 제가 이제 옛날에 회사 다닐 때도 그렇고 보면 이게 거의 루트인 것 같아요. 일단 대기업 부장이 되면, 여러분 그거 아시죠? 대기업 부장도 요즘에는 아무나 안 달아줍니다. 부장까지도 거의 못 가요. 그러니까 뭐, 차장에서 거의 끝납니다. 실질적으로 부장은 못 달고, 이제 이름만, 직함만 부장으로 이제 좀 미안해서 불러주는 그런 가짜 부장직이 있습니다. 을부장이라고 그러는데, 갑부장, 을부장. 거의 을부장에서 끝나고 갑부장 되는 비율도 굉장히 적습니다. 보통 45세, 40대 중후반에 부장을 달고 끝이에요. 보통 임원을 못 달면. 그러면은 하청업체나 동종업계 중소기업의 상무로 가십니다. 보통.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신 분이 오비라고 그래요. 오비, 올드보이. 전 신입이니까 몰랐는데 하청업체에서 막 점심을 사주러 오는데 뭐 작년에 우리 부장님이었던 거죠. 제가 들어오고 입사하기 전에. 뭐 그러면 이제 원래 기존의 직원들은 근데 사실 마음속으로 좀 껄끄럽죠. 예, 왜냐면 이제 모시던 분이 하청업체니까 상무 임원 달았다고 하면 그러면은 하청업체 동종업계로 중소기업 전무급 레벨로 가는 거죠. 그럼 가면 또 한 1, 2년 하고 끝나요. 이제 한 55세 되는 거죠. 예, 길어야 55세. 아직 지금 60세까지 5년 남았죠. 그 다음에 5년의 간극을 메꾸기 위해서 이런 걸 합니다. 자영업, 창업 도전, 실패확률 90%, 주식 등 투자 실패확률 90%. 이게 안 되니까 이제 자기 분야에서 재취업이 안 되니까 기술이나 자격증을 취득 후에 재취업을 하려고 해서 막 도배, 타일공, 용접공, 중장비, 포크리프트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도 막 기술 배우러 다녀. 그것도 그냥 가르쳐 주나요? 그것도 돈이 들잖아요. 몇 개월 트레이닝 해가지고 돈을 들어갖고 이제 그걸 하고, 아니면 트럭 몰거나, 그죠? 큰 트럭. 택배기사, 그 다음에 경비 일도 많이 하시고, 시설관리, 이런 것도 뭐, 전기나 기계, 기능사 이런 거 따가지고, 빌딩 시설 관리하는 거. 다 막 엄청 힘든 직업, 24시간 보초 쓰면서 새벽에 이제 뭐 시설관리 그런 거 하는 거. 그리고 뭐 아파트 같은 데 변기 막히면은 변기 뚫어주러 가고, 그 노가다. 그러니까 이마저도 이제 엄청난 경쟁이다는 거예요. 예? 이것도 아무나 못합니다. 유튜브 한번 보세요. 제가 그거 보면서 정말 안도감을 느꼈어요. 한국에서 은퇴하지 않았다는 것에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근데 이제 간과하지 마셔야 될 게, 그 다음 중요한 거. 요분들 있죠. 대기업 부장 상무 전무들. 요분들이 대한민국 노동계층 상위 1%예요. 대한민국 노동계층 상위 1%의 삶이다. 그러니까 애초에 노동계층은 힘듭니다. 회사를 적당하게 다니면서 자기만의 어떤 그런 은퇴 플랜을 짜야 된다. 근데 지금도 자기가 다니는 회사가 세상의 전부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상담을 해보면은 답답합니다. 삼성전자가 뭐 최고인 줄 알아요? 뭐 세상에서. 예. 그건 아니죠. 예. 곧 닥칠 현실을 공감 못한 거예요. 50세만 돼도 벌써 이제 막 심장이 벌렁벌렁 하다고 합니다. 언제 잘릴까? 그런 상황이니까. 현실 직시하고. 근데 지금 젊은 세대의 평균 수명 및 은퇴 나이는 지금 90세인데 지금 30, 40대 분들이 나중에 늙었을 때 평균 수명이 그때도 90세일까? 더 늘어나게 있겠죠? 그러면 120살, 100살은 무조건 간다. 예. 그럼 이게 오래 살면 축복이 아니라 이제 이게 지옥이 되는 거야. 120살에 죽는데 만약에 내가 49.3세에 퇴직을 했어요. 그러면은 70년을 뭘 할 거야? 70년을 타일공으로 살 거야?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 입시한다고 막 좋은 대학 가려고 막 공부하는 방법 막 맨날 나오잖아요. 뭐 TV에. 다 부질없다니까. 그거 보면.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서 다 지금 이런 데 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삼성 이런 데 가가지고. 예? 해가지고 이제 50살 퇴직하면 다시 이제 타일 배우러 가야 돼. 타일 공익 하러 가야 돼. 그러면 이거 20살 때부터 대학 안 가고 타일 해온 사람이랑 비교가 되겠습니까? 이 사람은 차라리 좋지. 이 사람은 자기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뭐 30, 40대 젊은 타일공 사장님한테 배우러 들어가야 된다니까. 한때 대기업 임원이. 그 다음 이제 중요한 거. 이제 은퇴 후에 생활비가 얼마나 필요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한국 통계청에서 설문조사를 한 게 있는데, 최소 생활비는 월 평균 약 240만 원이 필요하다.
연 2,880만 원이고요. 적정 생활비.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빈곤하죠. 그러니까 죽진 않는 딱 정도라는 거지. 적정은 한 36만 원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연 4천만 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이거 따왔는데 이거는 comfortable retirement라고 돼 있고 이게 이제 적정인 거죠. 이걸 뭐 제가 보여드릴게요. 67,900불 있으면은 또 적정하다. 근데 이거를 제가 보여드리면은 자, how much money you need to retire comfortably in every US state. 그러니까 주별로 이게 해놓은 건데 가장 생활비가 많이 드는 데는 하와이라고 합니다. 하와이는 12만 9천 불. 여기는 워낙 물가가 비싸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미시시피 이런 데는 좀 못 사는 주인데 여기는 6만 1,000불만 있으면은 되고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6만 7,900불이 comfortable이고요. 여기 이제 주별로 나와 있죠. 뭐 알라바마 같은 경우는 토탈 익스펜디처가 지출이 5만 불이 있어야 된다고 은퇴 후에 그리고 20% comfortable 버퍼를 이제 10,000불을 더하면은 이제 6만 1,000불. 그러니까 이게 최소 생계비가 되겠고 이게 이제 적정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좀 비싸겠죠, 당연히. 8만 3천이고 적정은 한 1년에 생활비로 10만 불이 필요하다. 지금 한 1억 5천이죠. 환율이 안 좋아가지고. 텍사스 한번 볼까요? 텍사스 제가 사는 주니까 텍사스 싸 역시. 텍사스는 5만 3천만 있으면 돼. 그리고 이제 컴포러블 편안하게 지내는 비용이 6만 4천. 그러면 이제 미국 전체 평균이 6만 7천이었으니까 대충 원화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 되죠? 한 1억 되겠네요. 그죠? 한 9천만 원 정도. 이거는 이제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한국보다 이제 2배죠. 미국이 더 필요한 게 2배인데 2배 더 버니까 평균적으로 GDP가 이거는 뭐 리저너블 합니다. 은퇴 시점에 희망하는 보유저축 액수를 물었어요. 최근 뭐 이 운용사에서 발간한 은퇴백서 뷰포인트 치료에 따르면 소득이 있는 20대 이상 600명에게 물은 결과 은퇴 후 예상되는 총 필요 금액을 6억 490만 원 나타났다. 답변자 중에는 총 9억이 필요하다. 은퇴 이후에 이제 죽을 때까지 총 들어가는 비용이 이 정도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는 이제 통장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보유한 저축액이. 미국은 얼마인지 볼까요? 미국은 설문조사를 했더니 1.46 밀리언 달러가 있었는데 American thinks they need 0.46 million to retire. 거의 20억이죠. 20억 있어야 되고 한국은 6억 9천 정도. 네. 미국이 좀 더 많이 원하긴 하네요. 근데 이게 왜 이게 1.4 밀리언이나 이렇게 원하게 되는지를 이제 그 다음을 보면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자, 은퇴 후에 평균 자산을 볼게요. 60세 이상 세대주 가구당 한국은 4억 8천만 원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은 1.2 밀리언 달러를 갖고 있다고요. 지금 제가 환율로 1,470원으로 다 계산한 겁니다. 17억 7천만 원을 갖고 있다고요. 그 은퇴 시점에 딱 그 자산을 계산해보면. 그리고 한국은 노인 빈곤율이 40.4%, 굉장히 높고요. OECD 1위라고 하죠. 미국의 노인 빈곤율도 높은 편이에요. OECD 다른 뭐 유럽 이런 데 국가는 10몇 %인데 미국이 22.8%예요. 근데 유럽 뭐 그런 국가들은 워낙 그 사회복지 제도를 강화한 나라라서 노인 빈곤율은 적지만 세금을 한 60% 내죠. 젊어서. 그러니까 정부 돈으로 이제 좀 노인 빈곤율을 낮출 수 있다는 건데 어쨌든 노인 빈곤율도 거의 2배 차이고 한국의 국민연금과 미국의 소셜 시큐리티 자 요거를 좀 비교를 해볼게요. 이제 현실적으로 신기한 점이 한국이 요즘에 뭐 국민연금 온 국민이 불신하잖아요. 막 고갈될 것 같다 그러고 근데 미국 사람들도 똑같은 거 아세요? 그 소셜 시큐리티에 대한 불신이 엄청 심합니다. 미국 사람들도 그 소셜 시큐리티 자기네 믿지 않는다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이랑 똑같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고갈된다 이것도. 그러니까 국민들이 불신하는 건 매한 가지다. 근데 이제 차선책은 한국은 국민연금이 없으면 뭐가 있어요? 퇴직금이 있죠. 사실 퇴직금은 내 연봉인데 연봉을 안 주고 떼어놨다가 이제 퇴직할 때 한꺼번에 주는 개념인데 한국은 퇴직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퇴직금을 붓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미국도 이제 약간 401k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연금입니다. 이거는 사연금이죠. 보통 은행 펀드에서 이제 굴리는 근데 세제 혜택이 많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미국 직장인들은 이 401k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소셜 시큐리티랑 401k랑 차이가 심합니다. 소셜 시큐리티 받는 금액은 되게 적어요. 401k에 비하면. 그러니까 이제 미국 사람들은 거의 401k를 염두에 두고 있고 소셜 시큐리티는 거의 용돈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한국의 국민연금 월 최고 수령액을 내가 검색을 해봤는데 현재 시점에서 지금 제일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월 276만 원. 미국은 월 최고 수령액이 제일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현재 4,873불. 한국 돈으로 716만 원. 근데 이제 제가 요거를 최고 수령액을 받는 조건을 찾아봤는데 저는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35년인가를 풀로 계속 넣어야지 이거 받는 거예요.
그 리밋이 있습니다. 16만 6천 불이라는 연봉 리밋이 있는데 그 이상 연봉 번 상태에서 30년 이상을 계속 넣어야지 이게 되는데 저는 미국에 늦게 왔잖아요. 저 같은 이민 1세대들은. 그리고 미국에서 직장 생활 시작한 게 제가 30대 초반이니까 한 12년 정도 됐네요. 근데 그 이제 내는 동안에 또 저는 최고 연봉이 아니었잖아요. 16만 6천이 그때는 안 됐으니까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제 최고 수령액은 못 받겠지만 그럼 월 평균 수령액은 한국은 이게 뭐 충격받습니다. 57만 원. 근데 아까 지금 한 달에 최소 생계비가 240만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한국이. 근데 월 평균 수령액이 57만 원 이게 말이 돼. 근데 이거는 이제 전체에서니까 아마 정상적으로 기업을 다니신 분들, 이제 직장 생활 하신 분들은 이 정도는 아닐 겁니다. 한 100만 원 이상 받을 것 같아요. 근데 미국도 월 평균 수령액은 1666불이다. 네. 굉장히 적은 돈인데 이게 중요합니다. 한국은 배우자 혜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부가 맞벌이면은 부부 따로 국민연금을 따로따로 부어갖고 따로따로 수령 받는 거고 미국은 내가 하는데 만약 아내가 직업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아내 것까지 같이 나와 스파우스 것까지. 그 최고 플러스 50%. 이것도 조건이 있는데 이제 보통은 1.5배 정도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소셜 최고 수령액이 바뀌는 거죠. 7,300불이 되는 거 한 달에 1,074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와이프 거까지. 월 평균 수령액이 2,500불. 와이프 거까지. 그럼 먼저 와이프는 맞벌이다. 그러면은 당연히 따로따로 받을 수 있는 거. 이거는 와이프가 일을 안 하는 경우에 이제 안 하는 경우에도 이렇게 와이프 거까지 혜택을 준다는 거죠. 참 합리적이지 않나요? 네. 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제 부부에서 맞벌이 하면은 지금 거의 월 최고 수령액을 찍으니까 제가 볼 때는 한 6, 7천 불을 받을 것 같아요. 뭐 끝까지는 못 받더라도 소셜 시큐리티 이 연금으로만 한 달에 6천 불. 6천 불이면 뭐 충분히 먹고 살 것 같은데? 만약에 집도 페이오프 돼 있고 뭐 이러면. But 한국 자 대부분의 은퇴 자금이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동산에 묶여 있다. 집을 하도 중요시하고 또 부동산으로 돈을 많이 버시다 보니까 부동산이 묶여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차선책으로 그냥 서울에 강남에 아파트 팔고 지방으로 좀 옮기고 서울 근교로 좀 싼 데로 가고 남은 돈으로 뭐 상가나 이런 거 사가지고 재투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예. 아파트 하나 그 아파트라도 없었으면 큰일 날 뻔한 거죠. 한국은. 근데 또 미국은 이렇습니다. 이제 아파트 같이 뭐 그런 집값이 확 올라가고 거기서 막 재미를 막 많이 보고 물론 미국도 이제 인플레이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많이 있지만 이제 대부분의 인식은 이제 은퇴자금은 401k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소셜시큐리티는 보통 용돈 정도로 생각을 한다. 근데 이제 이거 보세요. 401k가 내가 만약 67세 은퇴하는 시점에서 잔액이 100만 불이 있다. 그럼 67세부터 20년간 월 5천 불 정도 수령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계산이. 만약에 500만 불이 있다. 그러면은 18,000불 정도 수령 예상할 수 있다. 500만 불 갖고 있는 사람이 말이 돼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말이 된다. 지금 시점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이 2밀리언 이상 갖고 은퇴하거든요. 401k. 저희가 은퇴할 때는 20 몇 년 뒤잖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500만 불 가져갈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붙고 있는 401k 쌓이는 것만 봐도, 물론 제 401k는 지금 현재는 얼마 없습니다. 네, 뭐, 1밀리언도 없어요. 저는 아까 말했듯이 31세에 시작을 한 겁니다. 아까 특히나 401k는 더 늦게 시작했어요. 안 좋은 회사에서 401k를 해주지 않아가지고, 저는 뭐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근데도 이 정도입니다. 근데 미국 애들 23살 대학 졸업해가지고 그때부터 회사 다녔다고 생각하면은 지금 10년만 다닌 30대 중반 애들이 은퇴 401k 계좌에 20만 불, 30만 불 갖고 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연봉을 좀 적게 벌었어도 10년 이상 쌓였기 때문에 20년이 되면 그게 1밀리언 넘어갑니다. 당연히 넘어가고 30년이 된다? 그러면 막 몇 밀리언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렇게 쌓여버리는 거예요. 플러스 자기가 갖고 있는 집 뭐 등등 또 있겠죠. 이렇게 되니까 미국의 플렉스 노인들이 정말 많습니다. 막 할머니가 막 포르쉐 막 이런 거 몰고 다니고 람보르기니까지는 아니지만 뭐 이런 뭐 콜벳 이 정도 한 10만 불 언저리 그런 그 스포츠 카드는 뭐 할머니들 또 거기서 내리면 간지거든요. 할머니가 막 사이버트럭 내리고 이런 거 간지인데 막 크루즈 배 한번 타보면 아는데 막 그 장기 크루즈를 배를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이제 전 세계를 여행하는. 근데 크루즈가 1년 내내 크루즈만 탄다고 하면은 한 2억 정도 든다고 합니다. 2억. 예. 근데 만약에 내가 500만 불 계좌에 한 달에 2천만 원 이상 이렇게 받으면 예? 이것만 타도 이거 왜 밥이랑 다 주는데 얼마나 편해. 빨래도 다 해주고 이런 거 가능하다. 이게
뭐 엄청나게 성공을 해서 누릴 수 있는 은퇴가 아니고 한 상위 20% 안에 드는 미국에서 상위 20% 안에 드는 정도의 수준.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엔지니어로 취직을 했다 그러면은 무조건 10% 안에는 들어간다니까. 그러니까는 제가 볼 때는 엔지니어들이 미국에서 이제 빨리 와가지고 이거 하면은 요거 플렉스 할 수 있다는 거지. 나중에 크루즈 1년씩 타고 막 오래 살 걱정만 좀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빨리 죽으니까 한국보다는 70대에 사망을 하니까. 여기 채팅창 좀 볼까요? 자, 미국에서 현실적으로 노후자금 다 모아서 퇴직하는 고연령층들이 많이 있나요? 보여드렸죠.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양자님 같이 이렇게 박사하시고 미국의 뭐 좋은 연구소에 취직해가지고 지금부터 아직 20대 젊으시잖아요. 연금을 쌓아가기 시작했다. 미국이 망하지 않는 한. 그럼 미국이 망할까요? 망할 수도 있겠죠. 근데 미국이 망하면 다른 나라도 다 망한다는 거죠. 지구가 망하는 거다. 예. 그러니까 뭐 미국을 초월해서 새로운 어떤 신흥 세력이 생겨가지고 미국이 망한 거 이런 거는 좀 힘들 것 같지 않나. 이제 당분간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미국에서 일하게 되면 반도체 업계에서 가능하면 70대까지 일하고 싶긴 해요. 많습니다 그런 분들. 반도체 업계. 요거 플렉스 노인. 이거 자꾸 머릿속에 이미지를 그리세요. 나 이렇게 돼야겠다. 이렇게 살. 내 앞에 장애물들은 날 더 높이 날게 해. 새로운 날 이제 시작해.